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중대부고 2학년 내신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현지 강사고요. 혹시 이 영상을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면 영상이 다 끝난 후에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되잖아요. 본인들이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게 좋을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도 보게 해주시고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무료 수업도 준비를 했거든요. 내신 맛보기 특강 한번 듣게 해주시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중대부고 2학년 작년 기출 분석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점이죠. 중대고 2학년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 제가 1년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무료 특강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대치동에서 가장 큰 국어 전문학원에서 고위팀장을 맡아서 중대부고만 올해로 횟수로 4년 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보다 2학년에 수강생이 더 많은 편이에요. 한때는 이게 조금 괴롭기도 했거든요. 왜 1학년들은 많이 찾아오지 않고 2학년들이 오히려 더 오는 걸까? 다른 선생님들을 보면 2학년이 조금 더 줄고 1학년이 더 많을 텐데 이게 조금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좀 자부심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1학년 때 친구들도 꾸준히 들어주고 2학년이 되면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저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계속 정붙이면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원하는 목표 방향까지 분명히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강사이고 실제로 작년에 중대부고 2학년에서 1학년부터 꾸준히 들었던 친구들이 정말 등급이 최소 한 등급에서 많으면 2등급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를 제가 계속 해내고 있다. 이 말씀을 강하게 어필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진짜로 중대부고에 대해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지필 6, 수행 4. 게다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수행평가. 우리 1학년 해봐서 알고 계시죠? 올림포스 문제집 2학년 버전도 있습니다. 다만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이 독서 버전이 있고 문학 버전이 있는데 자, 우리 2학년 문학 버전으로 1년 내내 진행을 하고요. 방식은 똑같아요.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되 이게 수업 시간에 다뤄지진 않지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요거 작년과 똑같죠? 자, 그리고 선택형 75%, 그 다음에 서답 서술형 25%, 총 31문항이니까 1학년 때보다 문제수는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좀 특징이 있다 그러면 다행이다. 자, 서답 서술형이 스타일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술형이 좀 긴 내용이었잖아요. 2학년은 서술형이 조금 더 간단한 유형으로 혹은 찾아쓰기 유형으로 살짝쿵 바뀌게 되는데요. 다만 선택형 문제가 조금 더 고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수능형 문제의 비중도 살짝 올라가요. 우리가 1학년 때는 수능형이 이제 나온다 그래도 그 보기에서 살짝 외적 준 정도였잖아요. 중대부고 2학년이 되면요. 이 수능형이 말로는 40%지만 30문제 중에서 거의 10문제 이상이 보기가 나오고요. 보기의 길이도 길어질 뿐더러 외부 지문도 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가 이 선택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서 난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평균은 1학년 때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타 학교에 비해서는 뭐 특징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평균 점수는 그냥 70점대를 웃돈다 정도. 다만 작년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게 선택지의 진술 방식인데요. 우리 아시잖아요. 중대부고만의 그 오묘하고 미묘한 뉘앙스. 그래서 선택지의 진술 방식 자체가 고정적으로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이 계속 중대부고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표준 편차도 작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여전히 상위권의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다. 자, 작년 기준으로 제가 중대부고 2학년에서 국어 전교 2등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당연히 상위권이었는데 처음에 시험 잘 봤다 그래서 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이제 전교 2등이니까 국어 전교 2등이니까 그 2등급 컷과 1등급 컷을 알고 있니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전교 2등에
1등 그 점수하고요. 2등급 컷하고 점수가 얼마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전교 2등이 되긴 했는데 전교 2등하고 전교 12등하고 차이가 엄청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쌤들 자체가 문제의 비중에 따라서 아주 고난도 최상위 문제다라고 평가하는 문항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 유형이 있다고 치면요. 이 문제의 정도에 따라서 배점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배점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틀리면 좀 휘청거리겠죠. 근데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 유형도 타 학교의 경우에는 배점을 높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대부고는 실수 유발하는 문제는 그래도 배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틀릴 거라면 차라리 실수 유발하는 문제를 틀리지 고난도 문제는 꼭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쌤들이 선호하는 문제 유형, 학교쌤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제 유형을 틀리면 위험해집니다. 다행히 그 친구의 경우에는 틀려도 실수 유발하는 문제에서 틀렸기 때문에 상위권에서 점수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똑같이 2개 틀렸는데 2등급 맞으면 서럽잖아요. 똑같이 2개 틀렸는데 1등급 맞아야지 이득인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중대부고에서는 유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 자체가 문학이다 보니까 이 문학에서 보여주는 약간 말장난하는 것 같은 문제가 종종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대부고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제가 요약을 드리면요. 아이고. 자, 요약을 드리면요. 우리 중대부고 문학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문학을 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타 학교와 가장 차이가 있는 지점인데요. 일반적으로 고2에서는 1학기에 문학을 담당하게 되고요. 문학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보통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대부고가 최근에는 1학기부터 2학기까지 그냥 계속해서 문학을 진행하고요. 이 2학기에 독서하던 걸 어디로 올려버렸냐면 3학년으로 올려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문학만 파고들어야 되죠. 그럼 이 문학 문제가 나올 때 우리 중대부고생들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보기 만드는 거. 또 보기 되게 잘 만드시죠. 그래서 보기 문제가 과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대책은 뭘까요? 완벽한 지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래서 이걸 또 암기형으로 공부하면 큰 도움이 안 돼요. 암기보다는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학교쌤이 만들어주는 이 외적 증거, 말하자면 보기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해석, 보기를 바탕으로 한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이런 훈련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부고는 학교 기출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하고 있는 게 중대부고 기출을 통한 연습인데요. 자, 쌤이 실제 수업 시간에 고2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중대부고는 기출 문제를 풀어서 맞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1회를 풀면서 우선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고요. 2회, 3회를 풀면서 기출 선지에 나왔던 말 중에 모르는 말은 다 알아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렇다고 했죠? 자, 2회, 3회를 풀면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어휘라든지 진술에 익숙해져야지 그 미묘한 중대부고만의 이 뉘앙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반복되고 있어요. 중대부고는 선생님들의 라인업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달라지는데 왜 이렇게 패턴이 유사할까? 저는 그 이유를 아직까지 못 찾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여기에 플러스 중대부고는요. 타 학교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조금 창의적인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중에서 보수적인 문제를 되게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문제라는 건 그냥 보편적이고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면 아이들이 너무 반복하면 많이 맞을 수가 있으니까 보수적인 문제라고 해도 아주 깊이 있는 걸 물어보면서 난도를 조절하는 학교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선택지 자체를 좀 복잡하게 조합형으로 만들어서 난도 조절하는 학교도 있고요. 우리가 문제 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중대부고는 좀 문제를 만드는 그 관점 자체가 조금은 독특해요. 창의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조금은 우리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접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기출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나 그냥 우리 중대부고가 어떤 학교인지 조금은 더 깊게 알아보자 하는 시간으로 두시되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최소 3회 정도는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남았잖아요. 2학기 독서가 3학년으로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좀 소신발언하자면 중대부고 좋은 점은 2학년 때 문학을 잡아주게 될 거예요. 2학년 때 학교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게 되면요. 2학년은 문학을 기본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독서에 곧바로 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학습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 상위권 학생이라면요. 여러분 여력이 있잖아요. 문학만 하니까 좀 공부할 여력이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요. 3학년 되기 전에 방학 중 혹은 시험 직전 주간이 아니라면 중간에 조금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그때 방학 중이나 아니면 조금 여유 있는 기간 동안 수능, 독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2학년 때 문학만 몰빵했다가 독서가 공백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들어오는 중대부고 2학년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잡아주고 독서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교재를 선택해서 풀어야 되는지 제가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영상으로만 이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셔야 돼요. 중대부고는 문학 위주의 수업을 좀 나가는 편이고요. 3학년 때 곧바로 투입돼서 독서를 하기에는 조금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들어가기 전 방학 중이라도 독서는 좀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고 지난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23년 1학기 중간고사는요.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자, 우리 특징만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시험 범위는 1학년 때보다 한 2배, 3배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1학년보다 2학년이 그 정도는 되고요. 자, 특징은 요거죠. 자,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진행되는 이 부교재가 미쳤죠. 시험 범위가 문학 작품만 30작품이 넘어갑니다. 자, 시험 범위 엄청 많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시험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1학년 때도 알아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 그랬는데 2학년은 그 정도가 올라가고요. 여기에 플러스 외부 지문 플러스 보기까지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짜 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골라내려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 어떨 것인가? 비슷할 겁니다. 다만 교과서의 시험 범위는요.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주요 작품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출제되냐가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난도 중상까지가 나오는데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문제 유형이 가장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외부 지문도 한두 지문 정도는 나와요. 외부 지문도 한두 지문 정도 나오고요. 다행히 부교재에서는 외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부교재는 생각보다 서답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요. 여러분 수행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교재 대강 훑잖아요. 여기서 서술형 문제 나와서 답 못 쓰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를 단순히 객관식 문제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찾아쓰기, 그 다음에 단어를 확인하고 답을 작성하는 요령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면요. 2학년의 경우에는 선택형과 서답형 중에서 선택형이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이 높고요. 그래서 선택형 문항수는 25문제 내외, 그리고 중대부고만의 약간의 뉘앙스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고난도 문제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서답형은 왜 작년보다 나아지냐면 지문 자체가 이제 문학 지문이잖아요. 서술형이 찾아 쓰는 유형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이들한테 제가 얘들아 이제 서답형 문제 찾아 쓰는 문제형 많을 거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저랑 모의 테스트를 봤어요. 모의 테스트로 예전에 중대부고 기출문제를 제가 약간 변형해가지고 줬는데 애들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몇 어절로 조건을 찾아가지고 지문에서 찾아 쓰는 거였는데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답은 분명히 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된다. 때로는 내신 시험이 어떤 실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시력을 확인하는 시험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제가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애들이 이제 답을 못 썼어요. 왜 아이들이 못 썼냐면요. 찾아 쓰는 문제의 내용이 뭐였냐면 지문에서 찾아 쓰는 거였는데 그 지문이 소설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본문 위아래로 앞부분에 줄거리도 있고요. 어떤 소설 지문은 중략 부분에 요약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때 중대부고 문제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본문이 아니라 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학교쌤이 2줄인가 1줄로 요약하셨거든요. 거기서 찾아 쓰는 거였어요. 이렇게
내신 문제는 한 번씩 생각지도 못한 점에서 우리를 황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교 패턴을 연습해야 된다는 게 그런 점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합한다면 점수 컷이라든지 난도는 작년과 유사할 것 같고요.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게 저의 이제 예측입니다. 자, 그리고 선행이 가능한 부분이 우리 부교재라고 했잖아요. 자, 선행을 할 거라면 현대시나 고전시 짧은 글 위주로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고전시와 극수필, 갈래 복합이었는데요. 이게 매년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딱 고정시키기보다는 그래도 1학기 중간에는 운문으로 스타트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 정도 판단하시면 되고요. 보교재는 꼼꼼하게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흐름 맞춰가지고 대비해주는 게 아무래도 서답형 문제부터 선택형 문제까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대부고 학습 전략 자, 3단계로 나눠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난도 중3까지의 문제는 이제 보통 부교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정해진 부교재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선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선행으로 끊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는 조금 보기하고 외적 중과 합해서 난도 상부터 그리고 외부 지문까지 연결된다면 난도 최상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난도 중상까지 문제들은 보통 교사용 지도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 뻔한 소리 같지만 교사용 지도서 거의 정독해줘야 되고요.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외부 지문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는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학교 진도에 맞춰서 관련된 외부 지문을 나가고요. 시험 직전에 최근에 거론될 수 있는 지문 중에서 실제 학교쌤이 선호할 만한 지문들을 뽑아서 몇 가지를 함께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되고요. 더불어서 그냥 아예 관련성 없는 지문이 나와도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독해할 수 있게끔 수능 독해 실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최종 관문은 무엇이다? 중대 기출문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도 유독 기출문제 중요성이 높은 게 중대부고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단 1년도 빠짐없이 다 모든 문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냥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풀려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의 수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제 수업은 기준 3시간. 그러나 여기에 플러스 추가적인 보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중대부고 2학년 수업이 저녁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1시간, 뒤로도 1시간은 언제든 제가 더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또 가까우니까 뛰어오라 그러면 금방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시간 플러스 앞뒤로 1시간 정도는 제가 유동적으로 보강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한 권 정도의 과제집이 배부가 될 예정이며 이 과제에 대해선 당연히 교과서도 포함되지만요. 부교재에 관한 것도 제가 빠짐없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전 보강과 제시 추가 보강인데요. 작년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시로도 안 되게 되면 추가 보강까지 가는 거고요. 직전 보강에서도 한번 정리,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또 추가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엔 안 적었는데 자, 우리 중대부고 2학년만을 위한 특혜가 있어요. 자, 2학년이 되면요.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문과 학생들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심화국어라는 과목이 생깁니다.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요. 자, 이 심화국어 과목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와 직전 보강 자료를 다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 심화국어가 상대평가는 아니고요. 절대평가라서 약 80점만 맞으면 그냥 A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근데 작년의 경우에 제 수업 들었던 중대부고 2학년들은 다 A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차피 절대평가라서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지만 공부하려고 그러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제가 애초에 요거만 공부해라고 딱딱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친구들 시험 직전에 딱 하루 제가 보라고 한 것만 보고 가서 그냥 시험 봤거든요. 그래도 될 수 있게끔 다 자료 만들어줍니다. 앞뒤로 한 장 정도 딱 요약지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보고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케어해주고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수강한 과목 플러스 관련 있는 과목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챙겨주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 구성은 화면으로는 지금 이미지 컷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대한 기본서,
그리고 학교에서 부교재가 있는 우리 학교는 부교재에 대한 자료가 또 나갈 거고요. 과제집은 약 7건에서 8건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자료는 우리 1학년 때 받아본 적 있죠? 자, 자습서 또는 해설서가 2학년 때 동일한 방식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국어 100점의 신이라 그래서 복습 자료가. 자, 우리 중대부고 학교 프린트 있는 거 알죠? 요것도 추가 정리 나갈 거고요. 마지막에 직보, 필요할 때 살펴봐 기가 막힐 걸 자료까지 나가는데요. 자료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요. 이게 자료마다 나가는 시즌이 좀 다릅니다. 매주 나가는 자료는 국어 백신이에요. 그래서 매주 그 주차에 배운 내용을 학교 기출문제로 접근하게끔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주차에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를 배웠으면 그 주차에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에 대한 우리 학교 중대부고 기출만 연도별로 다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풀지만 중요 문제는 제가 읽어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학교쌤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선택지를 만들었는지 분석을 조금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차에 타학교 기출 문제랑 섞어가지고 변형 문제 내서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국어 백신은 매주 나가는 자료고요. 학교 프린트는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를 거의 이제 끝주차에 요약하는 차원에서 나눠주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보는 자료가 필살기인데요. 우리 작년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 쌤이 이거 언제 나눠줬는지 기억하나요? 미리 공부할 시간 준다 그래서 길면 10일 전에 줬어요. 그래서 직보 자료를 정말 꼼꼼하게 만드는데 시험 전날 주면 이걸 소화하기에 조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짧으면 일주일, 길면 10일 전에도 직보 자료를 미리미리 다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선에선 정말 하나하나 챙겨준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제 나갔던 작년 심화국어 자료입니다. 심화국어를 선택한 친구들에게는 추가적인 자료까지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중대부고 시험 기간이 수, 목, 금, 월, 화 그리고 국어 과목을 만약에 주말이 낀 채로 월, 화 중에 하나 본다 하면 이때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는 이 시기에 꼭 불러서 제가 보강을 해주니까요. 아이들이 마음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을 때쯤에는 제가 알아서 애들 데려다가 교실에서 앉혀놓고 공부해서 보낸다라고 안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중이든 주말이든 아이들이 질문하면 제가 즉각적으로 답하는 내용을 이제 편집을 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시험 본 결과에 대해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름에서 한 글자 정도만 공개를 하고요. 중하위권 친구들은 그냥 점수만 공개를 해서 성적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미리 다 협조를 구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니 하는 선에서 아이들이 동의한 결과로 이렇게 성적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집으로 안내가 나갈 때는 이제 가장 높은 점수의 학생 점수와 그다음 평균 점수 그리고 이 친구 해당 학생의 점수가 나가니까요. 점수만 총 3개 정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관한 피드백은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 점수만 안내가 나가는 거고요. 점수 미달자인 경우는 학원에서 자동으로 제시. 근데 점수 미달로 제시로 해도 안 되면 이제 추가 클리닉 연락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한 명 한 명 손때 묻혀가면서 밀착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무료 특강에 대한 설명인데요. 2월 29일 학교 가기 전에 오후에 한번 와서 2시간 정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수업 내용은 우리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는 3인곡입니다. 물론 이 작품 너무 유명해서 나 저거 안 배워도 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간이 작품만 배우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2 우리 중대부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더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다뤄보기도 할 거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 얘랑 연관되어 있는 학습활동 지문도 배울 거예요. 플러스 우리 부교재에 나와 있는 고전 시가 중에 3인국과 연관되는 고전 시가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룰 수 있는 진짜 알짜 시간이 될 테니까요.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수업 들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제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도움이 되셨다면 가능하다면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